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 현장 진행합니다. 네, 김경훈, 김정선, 박성민입니다. 요즘 정부의 지방 재정 개혁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끄럽습니다. 농번기철에 농민들이 농기계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정순 기자, 그리고 박성민 기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김정순 기자 먼저 이번 그 행자부의 지방정부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정리를 좀 해주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달 20일 행자부는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골자로 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잘 사는 지자체에 돈을 조금 떼다가 못 사는 지자체를 돕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다음에 이제 박성민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최근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산한 자체 수입 비율인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올해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52.5%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채무도 최근 2년 만에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는 최대 64.6%로 차이가 났는데요. 지자체 226곳 중 75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어 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조정 교부금을 더 지원하도록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앞으로 조정 교부금을 기업이 많은 시와 군에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앤다는 내용과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군요. 네, 김정순 기자. 네, 그렇다면 독자적인 세수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불교부 단체가 있죠? 네. 현재 불교부 단체는 서울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시, 과천시 등 7곳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까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27개 시군이 지난 4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근본적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와 함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청와대를 방문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기자. 네. 그런데 행자부의 발표대로라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와 군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공무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로 과중되어 있는 복지 예산의 비율로 인해 재정 자립도는 급하강 중입니다. 이에 전국의 각 시군들은 정부의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은 징수액 비중이 큰 것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김정순 기자. 불교부 단체인 지역들이 반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셨습니까? 불교부 단체는 대부분 광역시 규모를 갖췄지만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많은 분야에서 불평등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 쟁점입니다. 먼저 용인과 화성시의 경우 도시지역 확대로 세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과 성남, 고양시는 지역 거점으로서 주요 수요 외에도 도시와 환경, 교통 등 수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경우 120만 인구로 108만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광역시 대우를 받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교부 단체는 지속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평균 유지를 위해 이미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죠?
박성민 기자. 불교부 단체의 입장은 그동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지자체에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례 확대 등 그간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을 빌미로 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시도는 이율 배반적인 형태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재정 자립도는 100%를 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50%를 겨우 넘은 것을 빌미로 지방재정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내용에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김정순 기자. 우선 고양시와 성남, 용인, 화성, 과천, 수원 등 불교부 단체는 2015년 결산 기준으로 감소 총액이 5,262억 원입니다. 변경안을 보면 기존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을 기여액 90%였던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원의 기여액은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도세 징수액의 47%, 50만 이하일 경우 도세 징수액의 27%로 수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015년 결산 기준 2,252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면 1,389억 원으로 863억 원이 감소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제도 개편 내용에서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 조정해 교부금과 별도로 전액을 각 시군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불교부 단체의 결산액 기준 3,552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교부금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개편될 경우 화성시는 2,695억 원, 수원시는 1,800억 원, 용인시는 1,724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부 단체의 재정력이 양호해도 조정재원과 의존재원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군과 시민단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김정순 기자님. 네. 경기도 시군은 지방재정의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국가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 없이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자치단체 재정력이 하향 평준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순 기자,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부의 반응과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박성민 기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경기도 시군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지자체의 청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복지 공약을 처음 내세울 때는 부담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 3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대부분 3대 7로 전환했다면서 10년간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왔지만 이제는 관가하지 않겠다는 각오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도 시와 군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재정 불균형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순 기자님. 네, 경기도 시군이 주장하는 지방재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며 중앙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재정 이양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근본적인 지방재정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OECD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비율도 이렇게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었다가 이를 없애거나 해소한다면
도둑맞는 기분이 드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줬다가 뺏는다는 것이죠. 네, 불편해서와 요구는 국민들이 했지만 선심은 정치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화살도 정치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당근도 마다하겠다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아 깊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고 숙련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거나 돌아오는 몫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르짖기에 인색치 않은 우리 민족,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뉴스인 현장 박성민, 김성준 기자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